이제 또 후반기, 요번 12월 달에 우리가 마치잖아요. 후반기 오늘 첫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기, 후반기를 논아가지고 서로 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후반기의 첫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2월 달까지만 잘 들으셔도 원래 이게 그 초급 과정이 3개월이에요. 3개월만 잘 들으면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급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하여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오행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오행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오행이 있기까지 여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사상이 있었고 또 삼신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음양이 있었고 여기에 태극이 있고 여기에 무국이 있고 원래 이 무국이라는 것이 우리는 없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묵자만 있으면은 없는 거예요. 원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극이라는 것은 끝극자잖아요. 이게 끝. 그럼 뭐인가가 처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이 온 거거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끝이 있다. 그럼 그 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태극이다. 그래서 여기가 내 자리예요. 여기가 내 자리예요. 나예요. 태극이라는 게 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극이에요. 근데 동양철학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태극에서 음양까지는 똑같이 나와요. 음양까지는. 근데 삼신이라는 건 뭔가 음양이 합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신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자손이잖아요. 그죠? 음양이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로 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게 삼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민속 철학, 또 이제 불교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삼신당, 칠성각 이런 거 해놨잖아요. 그렇듯이 삼신을 인정을 하죠. 근데 요 음양에서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라져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또 뭐로 갈라지는가 하면 사상으로 갈라져 버려요. 사상으로 갈라져 버려요. 그러면 사상에서는 또 뭘로 갈라지는가 하면 8쾌로 갈라져 버려요. 8쾌로 갈라져 버려요. 이렇게 나오는 철학이 있고, 무에서부터 삼신, 사상, 오행까지 6기, 7성, 8쾌, 9군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철학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생명이 있는 철학이고, 요것은 학문이 있는 철학이고, 그러니까 이재마 선생님이 사상의학을 만드는 것이 여기에 준해서 만드는 것이고, 주역도 여기에 준해가지고 8캐를 가지고 만드는 게 주역이고, 그래서 이쪽은 주로 학문 쪽으로, 그리고 이쪽은 생명을 다루는, 말하자면 우리 인체를 보는 그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동양 철학은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지금 오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행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5가지의 장부, 5가지의 장부를 지금부터 우리 그 역대 제왕표 어디 있었죠? 저기 제왕표에 보면은 원래 우리 조상들이 10,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우리는 지금 단군 몇 4천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단군 이전에 이미 5,000년 이상의 그 우리 조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의술이 발달한 것이 황제내경이에요. 황제내경. 네. 그 황제내경을 보면요, 그때는 수술하는 법이 없었어요. 수술할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우리 장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CT니 MRI니 찍어버리면 대번에 뭐가 어떻게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연의 기준을 줬어요. 자연이 돌아가는 것과 우리 장부와 어떻게 연계를 시켜야 되는가. 그것을 연구한 것이 바로 오행입니다. 그것이 오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의 성질과 심장의 성질과 비장의 성질과 폐장의 성질과 심장의 성질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각각 다르다. 그러면서 그 다른 것을 표현하기를 나무로 표현을 하고, 불로 표현을 하고, 또 흙으로 표현을 하고, 광물로 표현을 하고, 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들 덕분에 아주 쉽게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 연구하는 분들은 얼마나 고심초사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오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아프면 우리가 아프면 그냥 무조건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버려요.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버려요. 그것이 아주 습관화 돼버렸고, 아예 생활화가 돼버렸어요, 그것이. 근데 자연을 품으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연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내가 자연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병원에. 그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오행 공부예요. 그런데 이 속에 이 책들 다 있죠? 책들 다 있죠? 네. 이 책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이 책 속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해볼까요? 토를 한번 해볼까요? 자, 위가 예를 들어서 차다. 위가 차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위만 찬 게 아니에요. 위가 차면은 위의 신경이 몸 전체를 다, 신경과 혈관이 몸 전체를 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가 차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머리가 아파요. 전두통. 여기 부유라고 하는 이 경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앞머리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를 시험해 보려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쉽죠. 찬물을, 얼음물을
한꺼번에 갖다가 그놈을 빨리 잡숴보세요. 천천히 먹으면 안 돼. 빨리 잡숴보세요. 네. 그러면은 머리가 금방 아파요. 전두통이 금방 와요. 그렇겠죠? 네. 금방 와요. 그리고 우리 몸에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호를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코끝이 빨간하다. 예를 들어서 코끝이 빨간하다 그러면 주독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주독, 그죠? 술 많이 먹어서 주독 걸렸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그냥 주독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은 뭐예요? 위에 염증이 오는 거예요. 여가 빨개지면 위에 염증이 와요. 네. 아까 낮에 방송을 잠깐 듣다 보니까 오늘 피부과 무슨 전문의가 나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MBC 그 라디오에서. 어떤 여자분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눈에는 보이진 않는데 눈을 이렇게 만지면은 여기에 좁쌀같이 나던 게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좁쌀같이 이렇게 그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암 초기예요. 위암 초기.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무슨 뭐 염증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염증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거예요. 위암 초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빨리 수술을 시키는 게 아니라 소식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수술을 시키는 게 아니라 소식을 시켜야 돼요. 또 위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수전증이 있다고 그랬죠. 손을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떠는 사람도 있지만 밥 먹을 때 보면 수저를 가지고 서로 뭘 집을 때 막 이렇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네. 위가 처진 거예요. 위가. 또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분이 있어요. 발 뒤꿈치가 갈라지면 엄청 따갑죠. 우리가 어떤 장난을 했는가 하면요, 진짜 무식했어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무식한 장난을 했는가 하면 잠을 자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그러면 발 뒤꿈치에다 신문지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갖다 대는. 아유, 나도 한번 당해봤는데요. 이건 뭐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장난 하나. 한번 해보실래요? 아이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발 뒤꿈치까지도 다 위신경이 통하고 위혈관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가 차지면은 거기까지 가야죠. 네. 저쪽에 있는 아주머니는 아예 여기다 반창고를 바르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위가 차니까 이를 따뜻하게 해라. 못 알아들어요. 병원에 가서 연고만 자꾸 사다 바르지? 그렇듯이 어떤 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 속에 다 있어요. 이 책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위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심장박항, 폐대장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다 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읽어봐요. 요즘 책들 안 봐요. 전부 뭐를 보는지 아세요? 이걸. 이것만 봐요. 그러니까 일본 먼저 어떤 방송에서도 봤는데 일본 학생들은 차를 딱 타면은 책을 펴들어요. 차를 딱 타면 책을 펴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탁 타면 뭐를 봐요? 전부 이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이 오행이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그렇죠?
오늘부터 배우는 학문의 이제 기초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이 주관하는 것과 심장이 주관하는 것과 이런 그 장부들이 주관하는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해놓은 것이 속성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6페이지) 그거 말고 요거 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예. 6페이지 펴보면은 네, 요게 있어요. 속성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속성표만 이것만 가지고 다녀도 빨리빨리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을 모르면, 이 책에 있는 것을 모르면 이것만 가지고 다녀서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연은 이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 육체, 그 다음에 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를 전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 하나가 됐거든요. 하나가. 여기에 보면 이제 목에서부터 우리가 늘 시작을 하죠.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을 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학문이. 그래서 목을부터 시작을 하는데, 처음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보면 목화토금소가 나오죠. 여기 제일 위에. 그렇죠? 예, 목화토금소가 나오는데, 자연에서는 봄이죠. 자연에서는 봄인데, 정신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 세 번째 보면 이인이 나오죠. 어지린자. 세 번째 보면 어지린자가 나오죠. 셋째 줄. 정신에 보면은 셋째 줄 어지린자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육체에 보면은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근이 나오죠. 거기 나오죠? 예, 간담 밑에 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은 봄으로 치면은, 계절로 치면은 봄이고, 또 정신으로 치면은 인이고, 봄이고, 인이고, 그렇죠? 육체로 치면은 근이란 말이에요.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맥으로 보면은 거기 한번 보세요. 현맥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현맥이 나와요. 현맥. 식품으로 보면은 어떤 식품이 나와요? 신맛이 나오죠? 신맛이 나와요. 자,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걸 다시 설명을 하면요, 만약에 간에 이상이 생기면은 봄에 간이 더 약해진다. 그리고
만약에 간에 이상이 생기면 이 부드러움이 없어진다. 예. 그리고 근육에 그 통증이 온다. 근육에 통증이 오는 게 뭐 있어요? 많죠. 근육 통증 오는 거 많죠. 막 쥐도 나고 또 뭐 어디도 아프고 막 이런 통증이 오죠. 네. 그 다음에 맥은 현맥이라고 해서요. 길게 뛰어요. 이렇게 길게 맥을 잡아보면은 간 이상 있는 사람들은 딱 맥을 잡아보면 길게 뛰어요. 똑같이 뛰는 것 같아요. 처음 잡으면은. 그 다음에 식품으로서는 뭐를 먹어야 돼요? 새콤한 맛을 먹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심장도 똑같죠? 자, 심장도 한번 볼까요? 자연에서는 여름으로 되어 있죠. 여름 한자죠. 그죠? 여름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신에 오면은 예절로 되어 있죠. 예절. 그래서 화형체질, 이마가 넓은 화형체질은 아주 예의가 바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예의가 바르니까 불이한 걸 못 보는 거예요. 불이한 것이 있으면 그냥 나가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화형체질. 그 다음에 육체는 뭘로 되어 있어요? 혈로 되어 있죠. 예. 혈은 뭐예요? 우리가 혈액이죠. 혈액. 혈액은 맑아야 돼요. 혈액이 맑으면은 어찌됐든 병이 없어요.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57초 걸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57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이 맑아야 그렇게 도는 것이지 혈액이 탁하면 그렇게 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요즘 혈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죠. 혈압 있으신 분 있어요? 혈압 있어요? 자, 왜 혈압이 생길까? 왜 혈압이 생길까? 혈압이라는 것은 피가 탁해지니까 압력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심장에서는 막 펌프질 하는데 혈액이 탁해지니까 그게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부풀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나이가 먹으면 기운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혈압이 120에 심장에서 확 밀어줄 수가 있는데 나이 먹어서 기운이 떨어지면 120에 못 밀어줘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요. 정상치보다 올라가야만이 그 혈액을 밀어준다는 얘기죠. 근데 병원에서 혈압을 재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둬요? 120이라고 하는 젊었을 때 그 기준을 준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서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정상이에요. 약 잡수시면 안 돼요.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아주머니가 지금 보면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죠.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죠. 또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죠. 그 아주머니가 항상 보면 이렇게 하고 걸어, 이렇게 하고. 그 병원을 가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허리가 30도가 틀어졌다. 허리가 30도가 틀어졌다, 이거. 그러면 정상적인 젊었을 때의 허리는 반듯한 것이 정상인데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일을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가 조금 틀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편할 거 아니면 그게 편한 거. 그대로 일하는 게.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정상적으로 잡아놓으면 일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잡수시면은 몸도 틀어지고. 맞죠? 혈압도 올라가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자꾸 그거를 젊었을 때 생각해가지고 비정상이라고 틀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위장은 했고,
자, 그 다음에 금 한번 보실까요? 자, 가을로 나오죠? 예, 가을로 나오죠? 또, 정신에서는 의가 나오죠. 의. 그렇죠? 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의가 나오죠. 의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폭 두목이나 그 밑에 있는 그 조폭들 거의 보면은 금형체질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의리 빼놓으면 할 게 없어요. 의리로 뭉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를 한번 보세요. 육체 보면은 뭘로 되어 있어요? 피로 되어 있죠. 피부. 피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피부에 이상이 오는 것은 뭐예요? 폐대장이 차서 오는 것이다. 아니면 폐대장이 열대 먹는 것이다. 그러면 아토피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아토피죠. 그죠? 네. 아토피 증상. 그거는 아연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균들과 이 균들이 땀구멍으로 나오면서 우리 그 백혈과 싸우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토피 증상이에요. 그럼 아연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아연이라는 물질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는가 하면 천일염에 제일 많이 있어요. 천일염에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아토피가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가 확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독소가 확 나와요. 그 나오는 것이 다 어디로 나가요? 피부로다가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아연 물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염증이 돼가지고 서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토피가 아니더라도 어떤 염증이 생기면은 한번 해보세요. 이 동물들은 자기 몸에 상처가 생기면 자기 침으로다가 발라가지고 그걸 없애요. 연고 안 발라요. 근데 우리는 뭐를 바르죠? 연고 바르죠. 연고는 그 부위를 코팅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금물을 진하게 타가지고, 천일염물을 진하게 타가지고 가려우면 막 긁으세요. 가려울 때는 막 긁으세요. 긁으면 여가 막 어떻게 되겠어요? 막 벗겨지겠죠, 그죠? 그렇게 긁으세요. 그런 뒤에 천일염물을 여기다 발라보세요. 처음에는 따갑고 아픈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금방 치료는 안 되는데 그렇게 놓으면은 이게 꾸덕꾸덕하게 굳어가지고서는 다시 안 일어나요. 자, 방광 한번 볼까요? 심장 방광. 여기는 이제 동으로 나오죠, 겨울. 그렇죠? 겨울동으로 나오죠. 자연에서는 겨울이고 정신에서는 한번 보세요. 뭘로 나오는가? 지혜로 나오죠. 그 지혜 지자가 나왔죠. 예. 권사님 찾으셨어요? 예. 정신의 위에서 세 번째 줄. 있죠, 지. 네. 예. 그러니까 수영 체질. 턱이 넓은 사람들은 엄청 지혜로워요. 그 지혜로운 것이 뭔가 하면은 어떤 사건이 터지든지 나한테 어떤 불리한 일이 생기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직접 나서들 안 해요. 한 발 물러서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처를 해요. 그냥 막 튀어나가들 안 해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 다음에 육체 한번 보세요. 육체를 보니까 이 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골. 뼈. 그렇죠? 이 심장에서 뼈를 주관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뼈를 만들어요. 이 심장이
튼튼해야 뼈가 튼튼해. 이게 심장이 약한 사람은 골다공증이 빨리 와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골다공증이 빨리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심장에 좋아하는 맛이 무슨 맛이에요? 짠 맛이잖아요. 심장이 좋아하는 맛이 짠 맛이에요. 그래서 짠 것을 많이 먹어야 뼈가 튼튼하다 그 얘기예요. 오늘 처음 오셨나요? 그전에도 오셨었나? 네, 몇 번 들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네, 오랜만에. 옛날에 처음에. 오랜만에 와서. 그러면 체질 보셨나요? 재질을 안 보셨죠? 안 본 것 같은데? 토영일걸? 그죠? 토영. 자, 무슨 형이에요? 토영. 토영. 키가 어때요? 작죠? 그러니까 토영. 작으니까 토로 같죠? 근데 이마가 턱보다 넓죠? 네. 하트. 그렇게 머리가 참 비싸요. 머리가 참 좋아요. 그리고 뭐든지 정확해야 해요. 토는 뭉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뭐든지 정확해요. 그렇죠? 이마에다 붙여. 위대하신 분. 지금 원장님과 같은 형이요. 아, 예. 네,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위대하신 분들은 어디가 약해요? 심장 방광이 약해요. 그래서 짠 것을 많이 먹어요. 짠 거. 네. 짠 것. 짜게 먹어. 짜게 먹어라. 네. 저기 그 일본 음식은 싫어. 그렇게 짠 것이 별로 없죠. 아니, 우거씨. 응? 우거씨 있어. 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간장, 우리나라 천일염을 먹어야 돼요. 어저께도 누구랑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무슨 소금, 아이고, 난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막 몇십만 원씩이에요, 요거만한 게. 소금을 몇 번을 부어가지고서 어떻게 뭐 빗소금이라든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했다고.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된다. 근데 내 이론과 그 사람 이론이 다른 것이 그거예요. 어찌됐든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죠? 천일염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천일염 자체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불에 닿으면은 파괴가 된다. 파괴가 돼버려요. 그럼 미네랄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미네랄이 없는 소금은 뭐만 남아요? 나트륨만 남아요. 짠만 남아요. 한번 깨끗하고 정갈하게 만들어서도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없으니까 짠 것만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미네랄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심장 방광까지 이렇게 이제 그 하는 역할들이 여기 나와 있죠. 네. 하는 역할들이. 그래서 심장 방광이 약하면은 이미 골다공증이 빨리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골다공증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지금 몇이세요? 48. 네. 아직 50도 안 됐는데 벌써 골다공증이 왔어요. 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 뒤꿈치에다 약 발라가지고 이렇게 대고서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골다공증 없다고 그래요. 근데 얼굴에는 어떻게 돼요? 나와 있어요. 네. 우리가 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얼굴을 보고서로 이 속에 있는 장부를 유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받지 마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경계를 하늘 많이 하세요. 그래도 경계를 많이 하세요. 그래도 나이가 아직 약겠어. 나이가 그래도 이만큼 드셨는데 지금 30대 후반에도요
골다공 종사들이 많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 증상을 이렇게 모르잖아. 못 느끼잖아. 지금 왔다는 자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른다니까요.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얼굴 딱 보면은, 골다공증 온 걸 벌써 알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데? 얼굴이 어떻게 생긴 게 아니라 여기 주름이 생겨, 여기. 주름. 볼.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다 있는데? 예, 팔자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다 있는 제품이. 젊은 애들 없어요. 20대, 30대에서 한번 얼굴 보세요. 이거 없어요. 예.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골다공증이 있다니까. 검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발 뒤꿈치가 갈라졌는데, 피부과에 가서 물어본다니까, 피부과에 가서. 피부과를 받아가니까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가 갈라지면은 이가 처진 건데, 우리가 배우는 데 가면은. 근데 그걸 피부과에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연고 바르라고 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뭐예요? 자연과 정신과 육체. 이것이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딱 요것만 본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맥도 안 보지. 먹는 음식도 안 보지. 딱 요것만 가지고서 하니까 피부가 손상되면 피부과로 가고, 눈이 안 좋으면 안과로 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연에서로 자연과 정신과 육체와 맥과 식품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어떤 게 나와요? 지금같이 발 뒤꿈치가 갈라지면은 이가 안 좋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저것도 배웠죠. 관절에 대해서 또 배웠죠. 그렇죠? 관절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 이가 안 좋았을 때에 오는 관절이 어디예요? 무릎이에요. 슬관절. 네. 이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으죠? 근데, 상관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 경락에 여기 보면은 족삼면 요게 그리고 요 가운데로 이렇게 보면 요게 독비라고 하는 경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락이 지나가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물론 간경락도 지나가고 심장 방광도 지나가죠 여기에. 그런데 우리가 비위장이 지배하는 부위가 요 대퇴부예요. 대퇴부, 여기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여기 무릎이, 이가 차면은 무릎이 관절을 보는 거. 그럼 위를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소식하죠. 소식. 그럼요. 위에 그게 따뜻해요? 첫째죠. 소식이 첫째예요. 따뜻해진다고요? 그럼요. 근데 소식의 논리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소식을 하면 이가 따뜻해질까? 그렇죠? 네. 자, 지금 눈 밑에 이렇게 늘어진 거 있죠? 눈 밑에, 그죠? 어떤 사람은 많이 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늘어졌어요. 네. 근데 이 늘어진 것이 뭔가 하면 이 하수예요. 이가 늘어나는 만큼 이것도 늘어나요. 네. 그럼 이 하수라는 건 뭐예요? 원래의 이의 크기가 요거만하다고 그랬어요. 내 주먹에 손을 꼽은 것 같이 요거만. 누구나 다. 그러면 어린애는 어린애니까 또 요만하겠지, 그렇죠? 네. 어른은 어른이니까 이만큼 되었죠. 근데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것이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면은 이 벽이 얇아지죠. 풍선 부르면 풍선이 얇아지듯이 얇아지죠. 그러면 위는 음식이 들어가면 항상 뭐를 해요? 수축작용을 해요. 이렇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축작용을 하는데 이 벽이 얇으니까, 그러니까 이 위에 그 가죽이 얇으니까 이게 수축작용을 해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겠죠. 이게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열이 발생이 안 돼. 맞죠?
힘이 없으니까. 근데 소식을 하면은 다시 이가 줄어들어요. 이가 줄어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줄어드는데, 줄어들면은 그때는 이제 이벽이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지면은 똑같은 수축작용을 해도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두꺼우니까. 그럼 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소식을, 예를 들어서 식당밥 절반을 내가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계속 잡숴보세요. 나중에는 더 줘도 못 먹어요. 딱 고기밖에 못 먹어요. 그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때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위가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를 따뜻하게. 그 위대하신 분들은 위가 좋겠네요. 위대하신 분들은 이제 위가 다른 사람보다 크죠. 그렇죠. 네. 크니까 많이 먹었죠?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른 사람보다 더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포만감이라는 것이요, 뭔가 하면 우리가 저기에 그게 나와요. 주역 석회전에 보면은 6번째 줄에 그게 나와요.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꼭 송사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먹을 것이 있는 데는 다른 얘기를 하면 꼭 뭐가 있어 다투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유아원 같은데 3살, 4살짜리들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논하고 줘보세요. 그러면 저쪽 게 더 많아 보이니까 눈치를 이렇게 보고, 예, 꼭 내 앞으로 당겨놔요. 본능이거든. 근데 이가 큰 사람이 그 안 채우려고 할 수가 없죠. 채우려고 하죠. 지금 많이 끊어놓고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나 웃자고 한 소리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요 기초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부가 하는 일, 장부에서 일어나는 일, 이걸 앞으로 계속 이제 12월 달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기초를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 운동 지금 하시는 분 있어요? 기초는 하셔요? 이렇게 좀 제가 힘들으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셔야 돼요. 기본은 많이는 안 열심히 하는데 하시는 기본은 너무 아프니까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제보다 오늘은 하루가 늙었죠, 우리가. 그렇죠. 맞죠? 근데 내일보다는 오늘이 하루 젊죠. 근데 만약에 오늘을 어제와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노화를 늦추는 거죠. 맞죠? 오늘을 어제와 똑같이. 그게 운동이에요. 그게 운동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풍수하고 이제 이런 생활 풍수 같은 거 이런 거에 보면은 그게 나오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자연은 음양이 분명합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야지. 만약에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작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밤이 있으니까 낮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밤이라는 것은 음의 기운이잖아요. 그 음의 기운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 양의 기운보다 크다는 거예요. 음의 기운이 크죠. 그렇죠. 밤에는 그렇게 무섭죠. 앞에 안 보니까 무섭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잠자는 그 공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공간도 전부 음의 기운. 다 살아있는 게 없잖아요. 누구만 게요? 나만 살아있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음의 기운에 사람 몸이 보이지 않게끔 틀어진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보이면 그 이튿날 얼른 잡아 죽었지만, 보이지 않게 틀어지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젯밤에 틀어진 것을 잡아주는 게 그 아침 운동이에요. 그럼 어제와 똑같잖아요. 어제 안 틀어졌을 때와 똑같죠. 저도 아주 일부분을 느끼는 게 이렇게 목디스크가 있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이거 돌리는 것부터 그래 그거는 음의 기운, 양의 기운 그거를 다른 걸 하나 기운을 못하는데 너무 몸이 아프다 이렇게 그거는 교수님 하신 말이 음의 기운이니까 이거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거는 피부에 해버리게 느끼겠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밤에 틀어진 거 그런 부분을 네. 아픔에 정말 그거는 그럼 누구나 해줘야 되겠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하시는데 그것만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먼저 우리가 스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젊은 스님들이 뭐 어깨가 아파가지고서 뭐 한여간에 침을 맞았는데, 몇 번 맞았는데, 처음에는 괜찮지만 또 안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해. 어깨가 왜 아프냐, 이 말이야, 어깨가 왜 아파. 일을 많이 하니까 아프잖아요. 그죠? 허리 아픈 것도 일을 많이 하니까 아프잖아요. 무릎도 그렇고. 그러면은 평생 동안 무릎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프고, 어깨 안 아프고, 평생 동안. 앞으로 한 50년만. 그러면 되죠? 그것이 새벽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 아픈 부위를 가만히 놔두고 침 맞으려고 하지 말고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돌리시고 자꾸 어깨를 돌려주시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돌려주시고 그게 정말 절세 수술을 해서 그럼요. 안될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어깨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근육을 풀어주고 거기에 혈이 돌게끔 해줘야지 안 아픈 것이지 아프다고 가만히 놔두고 침 넣는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매일 이걸 돌리라고 했어요. 매일 돌리라고 했어요. 앞으로 5번, 뒤로 5번, 이거를 한 20번 정도 하면은 이렇게. 아니, 이렇게 크게 돌리셔요. 그게요? 네, 크게 이렇게 돌리셔요. 근데 유방에 줬다고 했어요. 예? 아니요. 아니에요? 되게 요구하는. 근데 이 돌릴 때에 손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줬다 폈다 줬다 폈다 이렇게 줬다 폈다 줬다 폈다. 근데 걸을 때도 가끔은 또 네. 이렇게 저도 그럼요. 그게 지더라고요. 그럴 쪽에도 걸을 항상 때도 예, 한번 계속은 있어요. 하면 좋을 텐데 계속은 안 돼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몸이 안 좋으면 좀 걷다가도 나도 모르게 이게 손이 이렇게 지더라고요. 원장님은 원래 간 기능이 약하니까 항상 근육 운동을 해줘야 돼요. 항상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오늘이 어제와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네. 거기다가 소식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저께 어제 그저께 같이 되지 않을까? 50년. 네. 다른 거 없어요. 노화를 늦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생로병사는 다 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자연에서 이 자연에서 물이 어디서 흐르든 간에 전부 어디로 모여요? 바다로 모인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든지 간에 생로병사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생로병사를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방금 이 운동. 소식하고, 이 운동하고. 그러면 생로병사를 비켜갈 수가 있어요. 생로사만. 근데 왜 이거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이거 하나만 있어요? 어깨치. 하나만 있는 이거 거 아니죠? 하는데요? 아니, 아침 운동할 때. 아침에 아침에 가야 아침 운동할 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그 2분 자리에 몸만 일어나면은 침대가 됐든 바닥이 됐든 그 자리에서 그 구부리는 거 네. 얘기해줬죠. 네. 그거 하고 목 운동해주고 어깨 운동해주고 이 3가지만 해주고 나면은 금방 몸이 가뿐해져요.
호랑이 자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꼭 하시라는 거예요. 꼭. 용천을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하시라는 거예요. 용천을 하는데 양쪽에 한번 알려줘야 돼. 알려주세요. 아침에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발 양쪽에 모르세요? 한번 예. 알려줘야 돼. 그러면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여기 올라갈게요. 네, 올라가세요. 예, 예.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유, 내 몸무게가 원래 가벼워서.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일어나서 앉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다리를 당기고, 자, 세 번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보세요. 요걸로다가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가 여기가 태풍이에요. 간혈이에요, 간혈. 네. 여기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을 눌러줘요. 발바닥 가운데는 용천혈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숨을 들어 마시고, 어디까지? 단전까지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이걸 눌러주셔요. 내쉬면서 누르면서 이렇게 내려가셔요. 예. 그리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 자연은 절대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와도 10년, 20년이 가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면역력이 약하면 나타나는 게 병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듯이 숙일 때도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숨기세요. 숨을 내쉬어요? 예, 내쉬면서. 뒤로 마시지 말고. 들이마시면 안 내려가요. 네. 한번 해보셔요. 들이마시면 안 내려가요. 올라올 때. 예, 내쉬면서로 내리는데 가슴이 바닥에 닿아도 괜찮아요. 예, 우리는 배가 좀 나와서 안 닿는데. 손가락이 아니에요. 이 손가락이. 힘을 못 그래서 엄청 지대까지. 이 손으로 그냥. 아, 관계는 없어요. 어째 그 혈만 눌러주면 돼요. 그게 안 그래서 눌러가지고서는 천천히 내려가요. 그랬다가 조금 멈췄다가 다시 또 천천히 올라와요. 몇 번이나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출근 시간이 바쁘면 10번만 하고 시간이 되면 한 20번 정도 하면 좋죠. 이거를 한 20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목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목 운동. 이쪽으로 5번 하고 이쪽으로 5번 하고 이것도 천천히 해주세요. 절대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자, 목 운동은 또 왜 한다고 그랬어요? 이 목 운동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벽에를 높게 베요. 그렇죠? 벽에를 높게 베요. 그러면은 옛말에 뭐라고 했어요? 고침 단명이라고 했어요. 벽에를 높게 비면은 명이 짧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 경추혈이 7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은 여기에 혈액이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4번 접은 상태, 요 정도밖에 안 되죠. 요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안 돼요. 막 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돼요. 그것이 돼요. 저는 안 하는데. 100개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네.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목 운동을 다 했죠. 네, 목 운동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이 자세에서 그대로 이제 어깨 운동 들어가는 거죠. 할 적에는 힘을 좀 주세요. 이렇게 힘을 줘서 당기고 힘을 줘서 당기고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다시. 벽에를 안 비우고 저기 괜찮은 거예요? 관계는 없어요. 벽에 안 비우면은 저는 약해 비우는데? 네. 저는 약해 비우는데 사모는 높게 비워요. 네. 걱정되네. 걱정이 난 조금 변이고 굉장히 저는 약해 많아서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녹은 나서 절대 높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거기 베개가 기능성이 너무 해서 있는데,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속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가 일로 옆으로 잘 때는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라 그러고 반드시 잘 때는 요푹 들어간 데로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 목 부분이 쏙 들어가서 이렇게 속에 요새 나오는 거. 그거는 요즘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인체에 예, 맞춰서 뭐 예. 이렇게. 근데 우리 인체의 조건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어린애기가 금방 났을 적에 그 속에 뭐 넣어요? 좁쌀 넣죠. 예, 예. 좁쌀이 뭐예요? 상화예요. 좁쌀이 좁쌀이 상화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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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요? 이 곡식 자체가 먹지는 않았어도 이미 그 기운을 관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의 기운을 관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좁쌀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애가 낳는데 그 좁쌀을 넣은 것을 어떻게 높게 해줘요? 야참하게 해주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어깨와 머리가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편백나무보다 뭐 그런 베개가 나오는 거 그런 건 뭐예요? 편백나무. 다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냥 거예요? 장사 위해서 만드는 거. 그때도 엄청 비싸요 그런 것도. 편백나무도 실제로 그 모든 물질은 이제 5분 남은 5분만 할게요. 모든 생명 있는 물질 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편백나무도 독이 있어요. 소나무도 독이 있고 참나무도 독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를 유해하기 위해서로 어떤 물질이 다가오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독을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물질이니까. 피톤치드라는 물질이죠. 근데 사람한테는 그것이 어떻게 돼?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면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은 그 나무 향이 나죠. 네. 풀 향이 나죠. 그것이 각자가 내뿜는 독이라는 거예요. 벌써 사람이나 뭐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 식물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한테 오지 말라고 독을 내뿜는 거예요. 향을 느끼는 게.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면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마셔도 좋다. 그런 이치거든요, 자연은. 장흥예구의 그 피톤치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편백나무 그 숲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소나무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상화로 들어가요. 소나무. 참나무도 상화로 들어가요. 저기 저 도토리나무. 도토리나무도 상화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상화로 들어가는 나무에 피톤치드를 맞는 것이 우리 몸에는 더 좋다 이거예요. 편백나무는 음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한약을 벽에 속에는 넣어서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약을 넣으려면은 저거를 넣으셔요. 당귀. 아니 뭔지를 몰라도 하여튼 저도 그거를 한번 손으로 하는 건데 그 7만 원을 줬다는데 그게 한약 이만하게 해서 넣었는데 엄청 진하게 나니까 굉장히 거부감 느껴져서 그러니까 뭔 냄새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스무스해야 돼요.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스무스해야지 너무 진하거나 너무 가까이 하도 안 돼요. 너무 진하니까 예. 건강은 요새요? 건강은 요새?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예. 아침 운동 꼭 어떻게 돼요? 해야겠죠? 예. 그래서 오늘보다 하루라도 젊게 살아야죠. 맞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